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이후에도 여권 내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경솔할 정도로 빨리 청광석화처럼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번에는 만시지탄이에요.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한다. 이렇게 결정했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흔들리면 더 나빠져요. 이것은 언론이 강선우가 아니라 이재명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강선우는 그 소재로 선택됐을 뿐인 겁니다. 대응을 매우 잘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당이.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발언부터 좀 저희가 살펴보면 강선우 후보자 임명하겠다고 했으면 그대로 갔어야지 이렇게 뒤에 가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오히려 역효과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민주당 내 의원님들이 박지원 의원님 한 분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당내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 특히 이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가 불가피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면 그래서 또 국회에다가 재송부 요청까지 보낸 상황이라면 임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국정의 동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정은 대통령께서 자진 사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존중도 또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한 지가 벌써 한 이틀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여진이 일부 있는 것 이것이 오히려 지금 이 국정을 동력을 좀 상실케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가 본인이 용단을 내려서 자진 사퇴를 결심한 만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논란을 그만 이제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 그대로 가는 게 나았겠다라는 당내 의견들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당 밖에 있는 방송인 김어준 씨도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 의원이 내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게 잘못한 거 없고 오히려 언론의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지금 그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보좌진 분들 또 병원에 계신 간호사분들 또 정영애 전 장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싶어요. 글쎄요. 강선우 의원이 이제 이른바 낙마를 했는데 그게 뭐 본인 잘못 때문이지 언론이 뭐 창작해낸 게 있습니까 거기서? 언론은 사실을 보도했을 뿐이고요. 그 문제 제기가 그 내부 보좌관들부터 나온 것이지 왜 언론 탓을 하나요? 글쎄요. 뭐 좀 계속 강행했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야권을 더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강행했다면? 민심이란 것은 군주를 띄우기도 하고 또 뭐 배를 엎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약 강행했다면 저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조국 사태에서 봤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경고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법무장을 임명하니까 그걸로 통해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났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번엔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글쎄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고 이분도 아마 이게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본 것 같아요. 맥락에. 근데 민심을 따르는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신 분 아닙니까? 민심을 따르는 정치가 가장 좋은 것이고 민심에 아부하거나 민심과 싸우는 정치는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어떤 결단으로 이번에 강선우 의원은 빠른 손절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선우 의원이 사퇴 입장을 밝히기 17분 직전에 박찬대 의원이 스스로 결단을 해라 이렇게 요구한 걸 두고는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물론 다른 의견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좀 어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세요? 변수가 이제
되었습니다. 예.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큰 변수가 없을 것이다. 변수 없는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 두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재해 때문에 그 이제 수해 복구를 하는다는 이유로 저희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었던 전당대회 일정들을 예.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원샷으로 모두 일정을 끝내는 것으로 해놓은 것이 첫 번째 변수가 된 것이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는데 예. 이 과정에서 당권 주자인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가 서로 좀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이것이 또 새롭게 변수가 된 것입니다.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동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 동지이기 때문에 좋을 때도 아플 때도 또는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 동지다. 이런 이제 당심에 호소하는 그 전당대회 전략을 지금 이제 쓰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들을 받고 있고 또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당내에서 같은 현역 의원들, 동료 의원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예. 그런 부분들을 권유하고 또 권유하자마자 17분 뒤에 그 권유대로 그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취한 것 이런 것들이 뭔가 특히 명심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의 이게 명심에 호소하는 또는 이것이 일반 민심과도 연결되어 있는 민심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바뀐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전당대회 전략으로 평가되면서 변수가 되었는데 사실 두 분이 말씀이 전 뭐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조금 더 이 국정을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다를 뿐이지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의 어떤 당심 또는 박찬대 후보의 명심 또는 민심 예.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이것이 전당대회에서 큰 변수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은 저 두 분께서 해주신 말들이 좀 다른 상황인데 어느 분 말에 좀 손을 들어줄 걸로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당원들도 팽팽한 것 같습니다. 또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예. 아니 정청래 후보의 말처럼 어쨌든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면 동지라는 측면에서 안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대통령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고 당에 부담을 주고 있고 특히 민심과 너무 큰 거리감을 주고 있는 강선우 후보를 어쨌든 박찬대 후보가 이렇게 자진 사퇴를 권유함으로써 사실 강선우 후보의 사퇴를 이끌어냈다면 오히려 좀 테러를 열어줬다라는 테러를 평가도. 열어준 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좀 총대를 맨 거다라는 식의 평가도 있고 지금 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동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동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를 맞을 때 같이 맞는 게 동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십니까? 글쎄 동지라는 말을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문진석 의원인가요? 예, 이분이 뭐 동지적 보좌관들 다 관계요? 예. 동지적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킬 수 있다. 기꺼이 하는 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지라면 뭐 정말로 고난도 영광도 함께하는 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좌관들에 대해서 더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강선우 의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그 말 질타받아 마땅한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글쎄 김진욱 부장께서 얘기하셨지만 예. 뭐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 변수가 되거나 현재 어떤 그 추세를 바꿀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 충청에서 한번 결과가 나왔는데 정청래 의원이 상당히 앞섰지 않습니까? 그런 트렌드를 그런 어떤 추세를 이 하나의 사건 가지고서 바꿀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강선우 후보자가 장관직뿐만이 아니라 지금 의원직 자격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퇴를 요구를 했어요. 이 지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사퇴하신 분을 놓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저도 마땅치는 않은데요. 예. 그래서 뭐 의원이라는 것은 이제 선출직이니까 최종 결정은 국민 유권자들이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글쎄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공세를 취할 수는 있지만 뭐 최종적인 결정은 유권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강선우 전 후보자가 그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보좌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게 약간 좀 눈에 띄었어요. 네. 당연히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없더라도 그동안 마음고생에 심했을 보좌관, 전현직 보좌관들에게도 위로를 보낸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없는 거 보면 뭔가 좀 마음속으로 꽁 하고 있으면서 보복을 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강선우 의원이 이 상황이 지나고 나서 전현직 보좌관들한테 그런 조치를 취한다거나 하면 그때는 정말로 이거는 의원직마저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이 시대에 이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다. 그 대장동 사건도 그건 이재명의 천재성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국가도 민족 전체가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족의 축복이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 처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아니라 아첨혁신처장이라는 말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천재다, 또 뭐 민족의 축복이다, 또 대장동 사건 보면 이재명 대통령 천재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분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그야 뭐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죠. 예. 뭐 그리고 지금 일부 또 야권에서는 대단히 뭐 과도하다 이런 뭐 비판의 말씀도 주시는데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비판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 부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공직자가 되기 이전에 사인 신분에서 했던 뭐 어떤 평가들 이런 부분들 까지 가져올 건 아닌 것 같고요.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처럼 본인이 국가의 공무원 신분이면서 본인의 유튜브에서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상황들을 다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그때 가서 얼마든지 따갑게 질책하고 비판해도 되지만 과거에 있었던 발언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다소 과했다 또 사과드린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는 부분을 촉구하는 정도까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최혁신 그 인사혁신처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좀 스스로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유튜브나 이런 그 기고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말씀을 좀 해놓으신 게 있던데 그 부분들 중에 다소 과장되거나 또는 과도했다고 비판받을 부분이 저는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언행, 특히 공직의 신분에 있으면서의 언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좀 보여주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비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그 비판을 한 대상에 이번 정부의 요직에 있는 분들도 여럿 있었어요.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정무수석을 향해서도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었는데 이분 이 정부에 들어가서 이분들 얼굴 보기가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어떻습니다? 뭐 기억나지 않겠죠. 뭐 이분 얘기하신 것들 보면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분 말 들으면서 정말 뭐 너무 오글거리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평양 방송 듣는 줄 알았어요. 민족의 태양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 줄 알았는데 이런 분을 글쎄. 이분 제가 알기로는 뭐 캠프에서 열심히 그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뛰었다든가 또 공직에서 계속해서 뭐 인사 문제를 다뤘다든가 이런 분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죄송하지만 연세도 새로운 공직을 맡기에는 좀 많아 보이고요. 근데 그야말로 발탁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뭐 특별히 집어서 발탁한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극한의 아부를 하는 사람, 아부도 정말 극한으로 하는 이런 사람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식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민족의 재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얘기했고요. 그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인식에 동의하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달리 생각이 없습니다. 안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과 쓴소리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던 한동훈 전 대표가 전대 출마 대신에 당 재건의 길에 나서겠다면서 전대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한 전 대표의 속내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속내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지금 나와서 뭐 무슨 실리가 있겠습니까? 실리가 없다. 아니 지금 저 뭐 다 보지만 예. 봉숭아학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봉숭아학당이라고 한 게 미안합니다. 그건 재밌기라도 했죠. 옛날 개콘 프로에서. 이거 뭐 재미 하나도 없는 무슨 뭐 아직도 뭐 친윤 반윤 무슨 윤 어게인 아니고 또 뭐 찬탄 반탄 싸우면서 예. 혁신도 전혀 하지도 않고 과거 같으면 뭐 이렇게 다 무릎이라도 꿇고 쇼라도 했지 않습니까?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나와서 대표가 된다 한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지금 뭐 결과가 거의 눈에 빤히 보이잖아요. 패배할 걸로. 물론 이제 뭐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표가 된들 말이 좀 실리가 없을 것이고 또 나와서 만약에 만에 하나 안 된다면 그것도 더 큰 데미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 나오는 게 우리 잘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밖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상황. 지금 뭐 노동일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뭐 대체적으로 다 동의가 되는데 예. 저는 한 가지를 좀 더 덧붙인다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게 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로 목적지를 옮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하면서 정치를 쇄신하고 당을 재건하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밝혔는데 과연 당대표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정치를 쇄신하고 당을 재건하는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정치 현실이 과연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 특히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류 세력이라고 하는 구친윤계의 세력들이 여전히 건재한 상태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목표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빠짐으로 해서 지금 그 국민의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훨씬 더 찬탄 반탄 쪽에서 본다면 찬탄 쪽보다는 반탄 쪽을 주장해 왔던 분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혁파 인사들의 연쇄 회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인적 쇄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당이 혁신을 해야지만이 지금 현재 대선 이후에 우리 당의 당원조차도 등을 돌리고 쳐다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까지 서로 지금 어떤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단순한 만남에 그칠지 아니면 어떤 연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각에서는 뭐 그런 분들은 개혁파고 다른 분들은 아니다, 뭐 극우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개혁파고 어떤 분 반개혁파라는 것도 어떤 잣대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근데 만약에 일각에서 결집을 이렇게 하면 예. 또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 다른 그 어떤 진영도 또 결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 세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보다 더 큰 파일이면 알 겁니다. 근데 일각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예. 차라리 그럴 바에는 따로 분당을 하든지 해라 하고 하는데 지금 분당할 에너지도 전혀 없고 분당한다고 해서 날아갈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해법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아마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